초겨울찬 공기가 매섭게 몰아치던 토요일 오전, 부대 정문 옆 면회실 앞은 긴장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주말이라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해 웃음과 안도의 눈물이 오가던 그 자리에서 한여군 병사는 눈에 띄게 굳은 표정으로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그 병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다. 면회 신청합니다. 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받던 행정보급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듯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오늘은 VIP 면회 일정이 꽉 찼다. 일반 병사 가족 면회는 불가다. 순간 병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 눈빛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깊은 상처와 모멸감이 서려 있었다. 주변 동기들은 그 상황을 보고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행정보급관은 심지어 비아냥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가 누군데 오늘 같은 날 면회를 받겠다는 거냐? 다시 말하지만 불가다. 돌아가라. 병사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았다. 하지만 규율을 어길 수도 더 말할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내뱉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속눈썹 끝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까만 SUV가 정문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병사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어머니,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검은 SUV가 정문 앞에 멈춰 서는 순간 병사들과 간부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번쩍이는 군번호판과 단정히 서 있는 운전병, 그리고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리는 한 여인의 모습. 그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투스타 장군이었다. 검은 코트 차림에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 그리고 얼굴을 가린 선글라스, 군복을 입지 않았음에도 내리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장군의 묵직한 카리스마가 정문 전체를 압도했다. 정문 근무병장이 당황한 얼굴로 거수 경례를 했다. 차, 차렷, 경례. 부근에 있던 병사들까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차분히 고개만 끄덕이며 정문을 지나쳤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주는 압력은 폭풍 전야 같았다. 면회실 앞까지 걸어온 그녀는 마침내 멈춰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딸이 면회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하더군. 그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들은 이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행정보급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지둥 대답했다. 오늘은 상급 지휘관 가족 면회 일정이 있어서 일반 병사 가족 면회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그러나 장군은 그의 말을 단칼에 자르듯 손을 올렸다. 규정? 그 한 단어만으로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사들의 호흡조차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장군은 서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빛을 드러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눈빛은 단 한순간에 행정보급관의 무릎을 꿇게 할 듯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면회실 안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선글라스를 벗은 장군의 눈빛은 군인이라면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행정보급관을 향하자 그는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듯 침만 삼켰다. 군생활 수십 년이었지만 이런 압박감은 처음이었다. 장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딸이 이 부대의 병사라는 사실이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긴장했다. 그녀가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은 이미 눈치챘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은 배가 됐다. 장군은 면회 신청 기록이 적힌 문서를 빼앗듯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일반 병사 가족, 그래서 내 딸의 면회를 거절했다고?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군은 규정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규정이 차별을 만드는 순간 그건 군기가 아니다. 그건 권력에 의한 횡포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울림은 천둥 같았다. 병사 하나가 무심코 자세를 흐트러뜨리자 옆의 동기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무도 감히 그녀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면회실 문 앞에 있던 부대장 중령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보고 받았습니다. 장군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러나 장군은 그의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다. 이건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대 전체의 근본 문제다. 그리고 나는 그걸 오늘 바로잡을 거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 안은 숨조차 쉽지 않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장군 앞에 섰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장군님, 이는 단순한 오해로 제가 직접 책임지고, 하지만 장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뚫어보았다. 단순한 오해? 너희가 내 딸의 면회를 거절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권력을 가진 자의 가족은 편의를 받고 힘없는 병사의 가족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한다. 이게 지금 네가 말하는 오해인가? 부대장은 숨을 삼켰다. 그의 뒤에서 몇몇 간부들이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아무도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장군은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차분하게 번호를 눌렀다. 참모총장님, 보고드립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서 병사가족 면회 관련 심각한 차별과 군기 문란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현장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방 안에는 참모총장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라고? 알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는 무너지는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부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 갇힌 듯 숨죽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장군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오늘 이 부대 내 눈으로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버틸 자신 없는 자는 지금 당장 계급장 떼고 나가라. 그 말에 간부들 중 몇 명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면회실은 마치 군법회의가 열린 법정처럼 숨막히는 긴장 속에 휩싸였다. 곧 부대 정문 밖에 군사 경찰 차량과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그 행렬 자체가 이미 모든 병사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별 4개를 단 대장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격려했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면회실 문이 열리자 참모총장은 안으로 들어와 투스타 장군과 눈을 마주쳤다. 보고는 들었다. 상황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부대장은 무릎이 풀린 듯 거의 주저앉을 뻔하며 경례했다. 참모총장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 모든 건 제 불찰이며. 참모총장은 단칼에 그의 말을 끊었다. 불찰? 지금 이 상황이 불찰이라고 생각하나? 군은 병사의 사기와 가족의 신뢰 위에 서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면회조차 권력에 따라 차별을 한다? 이건 군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군의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였고 옆에 있던 전우들은 손을 꽉 쥐며 숨죽이고 있었다. 투스타 장군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저는 군인의 어머니로서 또 지휘관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누구든 규정을 핑계 삼아 약자를 억누르는 자는 별을 달 자격이 없다.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여기 있는 지휘부 전원,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필요하다면 저녁 명령도 주저하지 않겠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폭풍에 휘말린 듯 요동쳤다. 몇몇 장성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병사들의 눈빛은 점점 불타올랐다.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오늘 이 작은 면회실에서 군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정문 앞에는 이미 군사 경찰들이 전열을 갖추고 서 있었다. 장교와 부사관 몇 명이 호명되자 그들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대령, 중령, 그리고 관련 간부 전원, 지금부터 조사에 협조하시오. 군사, 경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호명된 이들은 어깨를 움츠리며 한 줄로 끌려 나갔다. 군복 위의 계급장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이미 초라했다. 병사들은 몰래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 방금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더니 이제 끝났지. 저 자리에서 다시는 못 보겠네. 속삭임이 퍼지는 사이 투스타 장군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차분히 말했다. 군이란 건 계급이 아니라 책임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다. 널 억압하려던 이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꼭 기억해라.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언젠가 저런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교가 될래요. 육군 참모총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잠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군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다. 그 순간 정문 밖에 모여있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군사, 경찰에게 끌려가는 상급자들을 향한 경례가 아니었다.
바로 부당함에 맞서 군의 가치를 지켜낸 모녀를 향한 경례였다. 그 경례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부대 전체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손을 올리는 장엄한 장면을 만들었다. 부대 강당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상부에서 급히 소집한 회의석상에 군단장부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 관계자들까지 전부 자리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면회 거부가 아니라 권력 남용과 조직적 은폐의 시도입니다. 군사, 경찰단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회의장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참모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다. 국민은 우리 군을 믿고 자식을 맡긴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부패와 갑질은 군의 존재 이유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해당 지휘관들과 연루된 모든 장성은 즉시 전역 조치한다. 계급과 연줄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한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군단장조차 얼굴이 창백해졌고 일부 장성은 고개를 떨구며 손을 떨었다. 그러나 참모총장은 단호했다. 군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어야 한다. 오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들은 물러나야 한다. 대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사성 장군 200명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낭독되었다. 모두 저녁 그 자리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갈라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강당 바깥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병사들이 숨죽인 채 서로를 바라보다 이내 작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군이 변한다. 진짜 변한다. 그리고 한 병사가 속삭였다. 그 시작은 한 명의 어머니이자 장군, 그리고 한 명의 용감한 딸이었다. 그 말은 곧 강당을 울린 결단의 무게와 함께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